2024년 총선 선거운동 시작 하루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과를 건의한 친윤계 의원. 돌아온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10분 동안 제 전화기에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때도 경로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당선인 시절에는 서초구청장 공천까지 손을 뻗친 정황이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김건희 씨까지 거들었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여사를 그때 잡아가지고 그쪽으로 막 해서 이게 안 되니까 막 온 그 사모님을 통해서 막 온 데로 막 난리를 친 거예요. 윤 전 대통령의 서울대법대 후배로 인수위와 대선 캠프에 몸담았던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후 단수 공천을 받아 당선됐죠. 좋지 않을 때도 그다음에 인간다운 정으로 가는 것이 저한테 90도 저랬다라고 하는데 보니까 90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45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원조 친윤의 뒤늦은 고백, 그리고 또다시 드러난 전직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정황. 그의 임기 3년간 벌어진 놀라운 일들은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최혜병 순직 사건에서 VIP 경로설이 핵심이었는데 또 다른 VIP 경로 이야기가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평생 살면서 못 들어봤던 욕을 들었다, 이렇게 윤한홍 의원이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통화 전후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조금 더 들어보시죠. 전날 제가 대통령께 문자를 하나 드렸어요. 지금은 총선을 못 이기면 대통령 일을 할 수가 없다. 머리 숙이고 사과하고 의대 정원 2,000명도 수정하고 좀 했더니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10분 동안 제 전화기에 전화기를 들 수 없을 정도로 화를 내시면서 저는 평생 그런 욕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 큰일 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결국은 그때 보니까 이미 문제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분 가까이 세상에 평생 살면서 들어보지 못했던 욕을 다 들었고 그랬는데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 총선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비판 여론이 워낙 거세다 보니까 이런 거 정리 안 하면 안 된다, 이런 당내 걱정도 있었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네. 그때 보면 디올백 논란은 이미 있었고요. 그리고 의대 정원 문제가 항상 계속 발목을 잡아왔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윤핵관인 이 의원도 당시에는 몰랐는데 사과해야 된다라고 직언을 했던 거네요. 그러네요. 보니까 그래서 그 민심을 좀 전달하려는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윤한홍 의원의 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래서 이제 문자를 보냈다는 건데 욕은 전화로 먹었다는 거잖아요. 한 10분 동안. 그럼 이제 문자 받고 엄청 화가 나서 전화를 했다는 것인지 그 전후 관계 설명은 빠졌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한 10분 동안 처음 들어보는 욕을 그렇게 먹었다는 건데 윤한홍 의원 참 곱게 크셨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 하게 되고요. 그런데 욕을 한 사람이 윤한홍 의원에게뿐만이겠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누구에게나 막 사령관들에게도 그렇고 지칭하면서도 하고 이 베이비 저 베이비 막 하면서 엄청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으로서는 굉장한 충격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매우 일상적인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다 주지의 사실로 알았던 바가 있죠. 그런데 당시에는 그 정도로 이제 민심이 굉장히 사나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당시 이길 거라는, 총선을 승리할 거라는 막 그런 확신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정권 차원에서, 그 대통령실 주변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민심을 우려하면서 전달을 했고 또 디오백 관련해서도 굉장히 민심이 흉흉했던 터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이 또 이제 결정타가 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또 선거운동 중간에는 대파 논란도 있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 또 그다음에 런종섭 호주대사 임명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상당히 총선에 영향을 미쳤던 것인데, 특히 윤핵관이라 불리는 그 중진 의원의 어떤 충원조차도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외려 화를 이렇게 내면서 욕설을 퍼부었다라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도 참 절망적이었겠구나 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같은 당이신데 저런 분위기가 있었다. 그러니까 직언을 했다. 최측근도 알고 계셨어요?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당시에 이제 그 총선 상실에 근무를 했었고,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악재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파라든지 런정숲 이런 것은 사실 민주당의 어떤 선전선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런 어떤 이슈였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물가 전체적인 물가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불구하고 일부 어떤 농산물이 어떤 계절적 요인으로 해서 좀 변동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인 어떤 대파를 잡고 민주당이 이제 대파 쇼를 하면서 선전선동을 했는데 요즘 시각으로 보면 요즘은 환율로 인해서 전체적인 어떤 물가가 폭등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걸 보면 민주당이 선전선동을 잘한다 이런 어떤 생각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근데 사실 이 의대 정원 문제는 참 민주당하고 관계없이 이 윤석열 정부의 핵심 의료 정책이었는데 여기서 많이 이제 좀 그 실망스러운 어떤 결과가 났죠. 그런데 자세히 뜯어보면 의대 정원을 하는 자체는 처음에는 국민 어떤 여론조사를 하니까 굉장히 찬성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의료진에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특히 전공의를 중심으로 이제 그 종합병원에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환자들도 종합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이제 불편을 느끼고 하니까 이제 의료 진영의 어떤 반발이 아니라 국민 어떤 일반적으로 그전에는 이 의대 정원을 찬성했는데 또 의대 정원 찬성을 두고 이제 여론도 바뀌게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기류에서 당의 이제 일부 인사들이 계속해서 이제 대통령실을 조율하면서 예. 지금이라도 좀 이제 정책을 좀 바꾸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마 윤한홍 의원도 아마 그때 이런 어떤 문자를 보내지 않았을까 이제 추측이 됩니다. 한 가지 좀 아쉬운 것은 윤한홍 의원이나 지금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측에서 사실은 그때 더 강력하게 비판을 하지 않고 지금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에피소드처럼 이게 꺼내는 것도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예. 정광재 의원님. 네. 당시에 김건희 씨도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하라면 하겠습니다라는 취지로 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알려졌고요. 예. 당시 당내 분위기 기억나시죠? 그럼요. 뭐 그때 홍 의원님은 상황실장이었고 예. 저는 선대위 대변인이었기 때문에 당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3월 4일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당이 아주 어려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과반은 어렵더라도 130, 40석 정도는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위기가 온 것은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 가고요. 대파 파동 있었고 황상무 수석의 실언 있었고 무엇보다 의대 정원과 관련한 그 민심 위반이 컸습니다. 지금 윤한홍 의원도 민심 위반의 가장 큰 원인이 의대 정원에 있었고 그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대응하자라는 측면에서의 메시지를 줬었던 것 같은데 지금 판단하건대 아마도 대통령실은 이때부터 여론에 대해서 좀 그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당에서 느끼는 위기감과 대통령실에서 느끼는 그 상황 판단이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정세 파악이 좀 잘못된 거죠. 이런 식의 그 메시지들을 그러면 윤한홍 의원이 지금이라도 하는 것이 적당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결국에는 우리 당이 가려면 살 길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아무리 이제 같이 가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국정을 운영했는지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목도했었던 것들을 국민께 국민의힘 지지자들께 잘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한홍 의원은 전 그런 면에서 용기를 냈다고 생각하고 그런 그 방향성을 제기하는 의미 있는 발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의미 있어 보이는 발언이 이겁니다. 윤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요. 아, 큰일 났다. 도대체 누구 말을 듣길래? 라는 말을 했고요. 또 나중에 보니까 그 극렬 유튜브와 의견이 비슷하더라라는 진단도 내놨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네. 아까 정광재 의원도 뭔가 민심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좀 여론 수집 또는 물론 주변에 극우 유튜버 의견만 듣는다 이런 설이 그때부터 돌았잖아요. 사실은 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 그러니까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도 밤에 이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오밤중에 일부 유튜버들한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해서 1시간, 2시간 뭐 할 소리 못할 소리 다 이야기를 하고 그걸 또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녹음을 해놨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태균 게이트 터지면서 알게 됐습니다만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자기와 통화한 소위 지위 높은 사람, 당시 뭐 대통령의 영부인이나 아주 지위가 높은 사람들과의 통화를 녹음을 해놓은 걸 또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들려주잖아요. 그게 인지상정이거든요. 예. 본인의 어떤 지위를 과시하기 위해서 그 증거로 남겨놓기 위해서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당시 현직 대통령과의 심야 통화를 다 녹음을 해놨는데 그걸 또 이 사람들이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줘요. 주위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거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 야, 오밤중에 술 먹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유튜버하고 이렇게 1시간, 2시간씩 통화를 해? 그때 드는 심정은 제일 먼저 큰일 났구나 이거. 예.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사실 뭐 저러고 지내는 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예. 계엄령까지도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 그런 행태가요. 그런데 김유중 의원님, 윤한홍 의원 고백이 지금 당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좀 의미가 있지만 이런 의견도 있어요. 아니, 찐윤으로 혜택 볼 거 다 보고 이제 와서 태세 전환이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때 당시에 저렇게 이제 문자 메시지로 민심을 좀 전달하려는 노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수용이 안 됐지만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불법 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헌재에서 파면됐을 때 그때라도 당의 중진들이 조금 지금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그렇고 윤한홍 의원도 그렇고 영남권의 소위 당의 어떤 실세 중진 의원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뭐 폭정이었다는 등, 탄핵은 마땅했다는 등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얘기도 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당시에 4월 4일 날 우리 정신 차리자, 절연하고 사과하고 국민께 사죄하고 반성하고 개혁하자 이런 얘기들을 당 내에서 정말 중심을 잡고 해줬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누릴 거 다 누르고 이제 와서라는 얘기가 나옵니다만 이제 와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양가 감정이 들더라고요. 이제 예. 와서? 그런데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한편은 하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장동혁 대표가 이 중진들의 이야기를 전혀 수용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속된 말로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도 까이고 장동혁 대표한테도 까이는 겁니다. 이분들의 의견이. 결과적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충고를 했었어도 씩 웃고 말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물로서 수용하는 게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 당원 게시판 문제 가지고 한동훈 전 대표 흔들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었나요? 탈당하고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뭐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시킨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중진들의 어떤 이런 비판의 목소리 그다음에 쓴소리가 결국에는 장동혁 대표의 어떤 엇나가는 행동으로 귀결이 되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러다가는 윤과의 절연보다도 장동혁 대표의 절연이 더 빨라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되네요. 예. 하지만 늦었지만 이런 식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증언들이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도 동시에 좀 들긴 합니다. 양가적인 감정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어제 저희가 윤 전 대통령의 강서구청장 공천 개입 정황 담긴 육성을 들려드렸는데 서초구청장 공천에도 개입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서울시당 위원장이었던 박성중 전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 의원과 나눈 대화가 담긴 녹취입니다. 그래 내보고 건성노예가 하루는 형님 또 봅시다. 아니 형님 하거든. 그래 가서 전성수를 좀 해달라는 거야. 그건 안 된다. 그래 딱 잘랐어. 장재원 의원이 그때 비서실장이야. 당선자가 이야기한다는 거야. 대통령이 직접 부르는 거예요. 막 불러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리고 다 보고가 다 됐어. 문제가 있다. 또 한 번 당선자가 또 부르더라고. 막 결정했냐 그랬어. 했으니까 그랬어. 그때 내가 그랬어. 분위기 보니까 더 안 되겠다. 예, 박성중 전 의원이 이에 대해서 사적 이야기 수준이다. 실제랑은 좀 다르다. 이렇게 해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그런데 전성수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전성수는 현 서초구청장이죠. 등장인물도 구체적이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뭐 지난 2022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죠. 왜냐하면 그때 대통령 당선자와 그 배우자가 기본적으로 어떤 공적 시스템에 대한 마인드가 매우 부족했어요. 예. 그래서 본인이 어떤 친분이 있거나 아니면 누구 부탁을 받고 하면
그대로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무리수가 좀 나왔는데 이른바 서초구청장 국민의힘 후보직은 국민의힘 당 후보만 되면 거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국민의힘 초강세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선 경쟁력 같은 거 별로 염두에 안 두고 본인이 밀고 싶은 사람을 더 세게 밀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냥 누굴 공천하든 당선 가능성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곳이니까요. 예. 정광재 의원님. 예. 뭐 서울대 법대 후배다 대통령의 뭐 그런 말도 나왔다고 하고요. 윤 전 대통령 입김이 작용했다고 보는 게 정황상 합리적이다.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인근 지역구에 살아서 예. 서초구청장 후보가 누가 되나 좀 관심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가 언론인으로 있을 때인데 그때도 공공연하게 전성수 지금 서초구청장이 공천 받을 거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깝다더라. 당시에 대통령 당선인이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정도의 내용은 다 공유하고 있었을 겁니다. 다만 오늘 뭐 어제 보도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제로 당시에 박성중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그러한 풍문을 그냥 다시 한번 그게 사실이었구나라는 것 정도를 확인시켜주는 정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국민의힘 또는 윤석열 전 대통령만의 문제였을까? 이게 녹취가 돼서 그렇지 앞으로 있을 지방선거에서 또는 과거에 있었던 선거에서 대통령 당선인이 또는 대통령이 이런 정도의 공천 개입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인 의문은 갖고 있습니다. 예, 개인적인 의문입니다. 아직 뭐 드러난 그런 건 없고요. 참고로 이제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당사자 입장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박성준 전 의원은 당시 공천 권한 없었고 공천 관여에도 불가능했다라고 JTBC에 해명을 했고요. 또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관련해서 아는 바가 없다. 30년 행정 경험 등이 단수 공천 토대가 되었을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 김건희 씨가 특검의 9번째 소환이 됐고 또 이배용 전 위원장도 여러 가지 유의미한 발언을 했는데 요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토론을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정원호 성동구청장 인터뷰가 지금 예정돼 있어서요. 네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가혁 라이브는 평일 오후 5시 TV와 유튜브로 실시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